11시 2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수 한번 확인할게요. 코스피는 2440선이고요. 코스닥은 683. 코스닥이 조금 더 벌어지는 상황이고요. 들어올리진 못하죠.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낙폭이 적긴 한데 수급상 보면 외국인 매도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기관 매도가 오늘 큽니다. 글쎄요. 기관들이 뭐 받치는 게 좀 약하네요. 오히려 좀 더 밀리면 사겠다는 의도일까요? 오늘도 개인들만 매수입니다. 자, 오늘 오후장도 뭐 변동성이 남아있는 흐름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 포인트 잡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주식명가 MTNW 호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산 넘어 산입니다. 이슈들이 계속 걱정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볼게요. 예, 미국 FOMC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속도 조절도 예측했는데 내년 인하 횟수가 3번에서 2번으로 갈 거라는 얘기 때문에 시장이 출렁이고 우리도 영향을 받는데요. 네, 하창한 본부장님, 네. 금리 얘기는 어느 정도나 더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한동안 좀 미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또 이제 스토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에 좀 플러스 요인으로 되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서 또 플러스로 갈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또 전도표대로 안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와버리면 또 기술주 중심으로 또 차익이 나올 수가 있어서. 금리 인하 횟수가 맞은 적이 없어요. 그죠? 맞은 적은 계속 없습니다. 달라져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이게 그래도 선제적으로 많이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줄이는 거랑 애초에 줄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원래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부터도 사실 너무 과한 기대가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런 스토리가 여전히 좀 기대가 있었던 상황이고, 이게 이번에 좀 충격이 있었던 거는 지난 9월에 점도표 수준과 현재 수준이 꽤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뭐 내년만 바뀐 게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상당히 뭐 적어도 50bp 이상씩은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들이 아무래도 좀 일부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 금리 인하 기조가 만들어지고 또 이제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빠르게 연결이 되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수출 데이터에 대한 기조가 사실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달러 강세 기조가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외국인 수급에선 굉장히 강력한 좀 압박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미국장에 투자를 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은 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선물이 많이 던지기 때문에 기관에서 특히나 금융투자가 따라서 좀 던지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연기금이 최근에 좀 많이 담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기가 또 쉽지는 않아요. 포지션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수급 부담감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고, 그 지수단을 좀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집중되는 쪽 자체가 뭐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오거나 아니면은 명확한 이슈가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삼양식품 그리고 이제 뭐 HD 현대중공업 이런 쪽은 상당히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수급이 또 일부 집중적인 부분에만 쏠린다라는 것도 또 지수 상승에는 사실 그게 크게 도움은 안 되고, 지수가 상승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투심 자체가 녹아내리면서 전반적인 좀 연속성 있는 상승보다는 좀 올라가다 순환매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허 의원님, 우리 시장은 뭐 그동안 빠져 있었고 사실은 뭐 더 밀릴 여지가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낙폭이 미국보다 적은 것도 그 이유인데, 그렇다고 뭐 선뜻 적극적으로 사거나 뭘 살만한 섹터를 찾기 어렵다는 게 이제 지금 시장의 고민이거든요. 시장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한 가지 기억해 볼 것은 우리 시장이 많이 저렴해져 있는데 아직까지 배당에 대한 여력도는 높은 기업들이 있죠. 그러면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도 높여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2430선 볼벤 하단 수준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이 680포인트 수준인데요. 볼벤은 볼린저 밴드. 그렇습니다. 네. 그 하단 구간에서의 지지 흐름들이 나온다면 오늘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제가 오전장에 함께 하시는 분들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지금 6,600억 원 이상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혹시나
축소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한 10시 반부터 1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지점이었는데 그 지점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점심 그리고 오후장 2시 30분 정도 수준부터 해서 혹여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축소하는 지점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서 조금씩 매수에 대한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24년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포트 비중 목표치가 15.4%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12.7%였기 때문에 매수 여력이 충분한데 남은 기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 동안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쭉 사오다가 오늘 잠깐 쉬었다가 오후장에 다시 들어오는 종목들이 잠정 수급에서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의 연속 매수, 국민연금의 연속 매수가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지금 급락을 맞은 시점에 매도를 서두르기보다는 오후장까지 조금 지켜보시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축소 포인트 한번 살펴보신다면 오히려 좋고 배당 매력도 그다음에 펀더멘털이 충분한데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라면 굳이 매도보다는 추가 매수 또는 신규 진입도 고려해 볼 만한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하락 충격이 없지는 않은데요. 시장 대응 전략 두 분께 말씀 들었고요. 다음 포인트 보겠습니다. 오후장 터닝 포인트 두 번째는요. 네, 반도체군요.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뭐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겹치면서 뭐 공교롭게도 주가가 더 영향을 받습니다. 마이크론도 실적 괜찮았는데 본인 결국 이제 전망치에 대한 우려감들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하창원 부장님. 네. 또 최근에 잘 나가던 브로드컴도 밀렸고요. 네. 마이크론의 실적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뭐 좀 맞게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이던스에서 매출이나 이익단이 거의 다 이제 가이던스 대비해서 10% 예상치보다 10%씩 좀 네. 떨어졌기 때문에 뭐 10% 뭐 많게는 한 15%까지도 좀 적정한 수준이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간에서 하락한 폭은 굉장히 과하게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딱 그 실적에 맞게끔 좀 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닉셀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시장 분위기 거기에다가 다음 거래일이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변동수는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이 좀 영향이 크고요. 뭐 브로드컴은 사실 스토리가 나쁜 거 전혀 없는데 또 단기간에 주가가 워낙 급하게 네. 올랐고 지수 자체가 뭐 3%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거기서 일부 차익이 나왔다라는 또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하고 마이크론하고 같은 반도체지만 사실 성격이나 최근의 스토리는 좀 다른 거잖아요. 많이 다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마이크론은 특히나 레거시 쪽에서의 그렇죠.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 에이직이라고 해서 주문 생산하는 네. 방향에서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아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나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거에서도 좀 차이가 있었고요. 확실히 AI 쪽으로 치중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도 상당히 좀 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쪽은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이닉스가 3.92%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후반으로 빠진 걸로 보면은 나름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 금일 아직까지는 장중 수급에서는 외국인 순매수가 상당히 좀 높게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증권가에서 가장 내년에 핵심 주로 꼽는 대부분의 공통점이 하이닉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AI 쪽에 대한 스토리가 상당히 좋고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기반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떨어지면은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에 대한 수급 이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종목에 워낙 많은 외국인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지수단에서의 부정적인 이슈 또 환율 쪽이 올라가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끌려 내려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텐데 뭐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년 1분기 이후에 수입 데이터가 계속 견조하다라고 한다면 아마 미래 전망치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레거시 쪽에서요. 그래서 그런 턴만 나오게 되더라도 주가의 되돌림이 상당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도 비관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주식 수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좀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 뭐 SK 하이닉스랑 좀 비슷한 결이잖아요, 그죠? 네. 실적이나 이런 기대감이기 때문에 기존의 AI 쪽의 그 반도체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후반석 의원님, SK 하이닉스나 뭐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한 우리 소부장들이 좀 막 올라오려고 하는 차이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미국 시장 영향을 좀 받는 거고요. 내년 초엔 또 CES 2025.
근데 뭐 CS 이런 거는 요즘 다 AI로 가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반도체 전략이요. 반도체 전략에 앞서서 시장 대응을 본다면 12월 3일 우리 계엄령이 밤에 발표됐을 때에도 그날 우리 시장은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5천억 이상, 현물에서도 외국인들이 3천억, 2천억 이상 각각 매수를 해오는 찰나에 하락빔을 맞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FOMC 회의에서 향후 금리에 대한 전망이 조금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 속에 다우지수가 9거래일 연속 빠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FOMC와 파월의 기자회견과 TSMC의 가이던스의 미스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제 미증시도 내일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바닥에 대한 지지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결국에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는 매수 대응과 다시 되돌림 자리가 왔을 때는 일부 수익 실현에 대한 병행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는 5,500원 이하, SK하이닉스는 17만 원 이하에서는 장기 포트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비중을 담아갈 만한 구간이다. 내려올 때는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기 포트폴리오의 비중과 단기 트레이딩 포트의 비중을 여러분들이 잘 안배하셔야 된다. 지금은 박스권 장세에서 연말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앞서서도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연기금의 매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매도 버튼을 자발적으로 누를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요. 1개월 누적으로 연기금이 삼성전자 3,600억 원 적지만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방 지지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가 다시 반등한다면 최근 들어서 좋았던 반도체를 본다면 ISC, 리농공업, 그리고 에이직랜드,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대형주와 중소형주 사이에서의 여러분들 비중 전략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투자 전략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는 뭘까요? 반도체에 이어서 자율주행이군요. 네, 자율주행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가장 그 선두에서 여러 규제 완화 이런 거 선두에 쓰고 있는 거고요. 또 어제 오늘 나온 뉴스는 구글의 웨이모가 도쿄에서 이런 자율주행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쿄나 이런 쪽에도 좀 그런 거를 풀어주는 모양이죠. 하창훈 모장님. 네. 자율주행은 그러니까요. 큰 흐름이긴 한데 국내 관련 기업들을 사실 믿고 가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테마적인 성격이 강해가지고요. 내용하고 전략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사실상 테마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테마로는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특히나 테슬라발에서 뭔가 특별한 이슈가 생겼을 때 계속적으로 그런 기조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펀더적인 부분에서는 좀 논외로 치더라도 어쨌든 그런 이슈가 큰 기류가 유지가 되면은 수급은 좀 쏠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 SOS랩이 크게 상한가까지 장중에 터치를 했었던 이유가 이제 리포트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실체가 있나 보다 하고 이제 강력한 수급이 좀 쏠렸는데 퓨런티어라는 종목도 사실은 이제 주요 고객사 많은 고객사가 있지만 주요 고객사가 테슬라고 그쪽에서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최대 실적들을 좀 찍었습니다. 그렇게 각각의 기업들 좀 공부를 해보면 나름대로 스토리라인이 있는 기업들은 있고요. 사실상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가장 큰 수혜주는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테슬라를 세팅을 하시고 이제 환율이라든지 비중 조절이라든지 포트적인 부분에서 국장을 같이 해주시는 방안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저는 앞으로는 막을 수 없는 기류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미국에서 스타트를 끊었고요. 한쪽 나라가 또 특히나 이제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에서 그렇게 스타트를 끊어버리면 다른 쪽에서도 빠르게 그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국이나 일본 이런 좀 주요 국들에서는 빠르게 어떠한 결과값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류가 더 강해질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창훈 본부장님 관심 종목 자율주행 쪽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쪽에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라는 표현 그렇지만 좀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어디에? 네. 제가 그래서 한두 달 전쯤에 이제 퓨런티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렸고 수익이 그래도 꽤 많이 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전히 퓨런티어의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전제로 했을 때는 퓨런티어를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굳이 SOS랩이라든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모두 다 사실상 라이콤도 그렇고요.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이기는 한데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사실상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특정 하나 종목을 좀 깊게 공부하시고 그 부분을 좀 추적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11월 14일 날 말씀하셔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네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그 섹터에서는 흔들리더라도 어느 쪽이 중심인지를 체크를 해놓으면 그죠. 네. 이게 트레이딩의 기회가 생깁니다. 네, 자율주행 테마 봤고요. 다음은요. 네, 트럼프가 북한 담당 특사를 지명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경협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트럼프 시대에 오를 것 가운데 굉장히 유망한 또 섹터가 경협주예요. 허반석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경협주가 어떤 양상으로 갔느냐를 지금 스터디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투자 아이디어 좀 알려주세요. 트럼프는 이제 2기 행정부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추구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도 강하게 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방송에서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남북 경협주들이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도 남북 경협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 여기에서 시세가 강하고 수급이 쏠리고 있으니까 같이 들어가야 되나 보다 라고 해서 방송에서 많이 나올 때 같이 올라타면 짧은 시세 안에서 다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내용들은 트럼프 취임이 1월 중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오른팔로 딱 서 있는 버티고 있는 사람이 머스크죠. 그럼 트럼프 트레이드와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안에서의 순환매를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항공우주, 스페이스X, 자율주행, 로봇, 뉴럴링크에 대한 이야기, 이 안에서 차트상 저유형 구간을 찾아서 길목 지키기를 하고 있다가 오르면 팔고 나오면 되겠죠. 뉴럴링크의 가장 대표적인 국내 주식은 링크제네시스가 있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는 가상화폐, 조선, 재건, 원전, 남북 경협 이 안에서의 테마성 수급이 돈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남북 경협이 올라갔을 때는 차익 매물출의 수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고 그 외에 가상화폐나 조선이나 재건 이쪽들을 네. 여러분들 살펴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남북 경협 안에서는 다시 돌아올 때에는 현대엘리베이, 일신석재, 대하TI, 신원, 히림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항공우주도 저평가 저점 구간에서는요. HVM, JCN 시스템, LK삼양, 루미르 이런 종목들을 많이 올랐을 때가 아니라 쉬어갈 때 우리는 길목 지키기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가지 포인트 봤고요. 마지막으로 터닝 포인트 관심 종목 보는 시간이죠. 네, 시간이 조금 달려야겠네요. 하창원 본부장이 아까 피런티어는 수익률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네. 관심주는요. 네, HD 현대마린 솔루션입니다. 일단 조선업에 대한 기조 굉장히 좋고요. 또 이제 최근 스토리가 LNG선에 대한 스토리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 또 MRO가 붙어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다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힘센 엔진에 대한 점유율 앞으로 높아지게 될 거고 HD 현대 그 한국조선해양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그 받아내는 그 친환경 선에 대한 수주 비율과 이 마린 솔루션이 해소를 하고 있는 비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DPS 수준도 계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상향 기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차로 16만 원 돌파하면은 한 17만 5천 원까지 좀 상방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3만 3천 원, 매수는 5일선까지 분할 매수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 마린 솔루션 관심주였고요. 허반석 의원님은 HVM, 폴라리스 오피스 말씀하셨는데요. 17%, 12% 제고가 기준으로 기록을 해서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좋네요.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 관심주는 연말이고 배당도 좀 생각을 하면서 푸른저축은행을 가지고 왔습니다. 푸른저축은행 22년도, 23년도, 24년도 배당을 각 주당 650원 했습니다. 그럼 현재 9,300원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 6.9%, 7%대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이 종목을 꼽은 이유는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향후 조금 금리에 대한 동결 가능성들,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배당,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자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61.8%입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우호 지분까지 한다면 추정상 80% 이상이 조금 잠겨있는 물량이 아닐까. 거기다가 더해서 정치인물 테마로까지도 엮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플러스 고려해 볼 만한 모멘텀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9,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 차원에서의 주식이군요. 푸른저축은행 관심주였습니다. 예, 여전히 힘든 상황인데요. 포인트 하고요. 관심 종목까지 터닝 포인트에서 잡아봤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